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4월 2주차 주간 시황 분석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뭐 상당히 괜찮았던 일주일이었습니다. 자, 글로벌한 리스크들이 많이 완화됐던 일주일인데요. 자, 일단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시진핑과 좋은 친구다 이런 발언했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 또한 자, 시장 개방 확대할 것이고 무역 흑자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죠. 이제 돌아오는 주에 자, 미국에서 미 상무부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했던 한 100조 원 규모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품목을 좀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이걸 실제로 발표될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아직까지 미중 무역 갈등 자체가 완벽히 완화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서로 좀 협상 여지를 남겨두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동안 미중 무역 전쟁 우려에 인해서 좀 하락했던 주가가 이번 주 요런 조금 긍정적인 발언들 나오면서 일부 뭐 좀 세게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또 새로운 국제 이슈가 하나 있죠.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미국과 러시아죠. 미국과 러시아 간에 좀 갈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미국이 러시아를 일단 경제 제재를 추가로 가하면서 러시아 지수가 하루 만에 11%가 급락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영향이 뭐 국내 러시아 지수 자체가 국내에 영향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이 시리아와 관련된 내용이 지금 상당히 또 큰 악재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시리아를 공습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공습할지 모른다는 발표를 해서 조금 나아지나 싶었는데 이번 주말이었죠. 주말에 서방연합군, 미국,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시리아의 핵심 시설들을 타격을 했습니다. 약 뭐 미사일 한 110발 정도 날려서 뭐 대부분 격추했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공습이 이루어졌고요. 러시아가 여기서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조금 자세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뭐 시리아 내전 자체가 지금 미국과 러시아,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으로 지금 퍼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이슈도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겠고요. 자, 그리고 한국은행 금통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금통이 있었는데 역시 예상대로 기준금리 동결 기존의 1.5% 1.5%로 동결되었고, 자, 3월 FOMC 회의로 공개되었는데 여기서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 결정됐었죠. 자, 그런 거 발표되고 여기서 조금 추가 인상 같은 거를 해야 된다는 의원들의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소 매파적이었다. 자, 올해 3차례 예고됐던 금리 인상 횟수가 다음 FOMC 열리고 하면 한 4차례 이상으로도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FOMC 3차례를 한다면 시장의 충격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4차례 이상으로 아마 전망치가 올라간다면 금융시장에 좀 충격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이런 판결로 인해서 뭐 SK텔레콤 비롯한 KT, 뭐 LG U+ 등 또 주가 좀 흐름 좋지 못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 주 주식시장 움직임은 상당히 괜찮았죠. 코스피는 약 1% 정도, 코스닥은 거의 뭐 한 3% 가까이 올랐는데요. 이번 주에 체감상 더 좋았던 것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 주는 상당히 뭐 지수 상승에 비해서 체감이 좀 더 좋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89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900선 다시 한번 돌파,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돌파 시도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코스닥 지수가 여전히 코스피에 비해서는 최근에 계속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정부의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뿐만 아니라 코스닥 벤처 펀드 자금들이 이제 코스닥 시장에 유입되면서 자, 코스닥 지수는 상당히 좋은 모습, 추세를 다시 한번 살려나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옵션 만기일 있었는데 별다른 큰 움직임 없이 잘 넘어갔고 막판에 조금 동시효과에서 밀어내는 모습 보였지만 다음날 바로 또 상승시키는 움직임 나왔고요. 최근에 그동안 한참 쉬었던 반도체나 IT 부품주들 뭐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주 강하진 않습니다만 반도체 IT 부품주들 한참 쉬었는데 최근에 다시 좀 날개를 펴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이었나요? 자,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한 차례 좀 밀리기도 했는데, 자, 한미약품에서 올무티닙 개발 중단한다는 뉴스 나오면서 더 이상
상품성이 없다는 것과 함께 개발 중단을 발표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한미약품을 비롯한 제약바이오 섹터 좀 밀렸지만 역시 다시 한번 더 올라오는 모습. 코스닥 쪽의 제약바이오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펀드 자금 유입 등으로 인해서 좀 상승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 외에도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뭐 시총 3위까지 오르는 등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 아주 강한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식시장 차트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주식시장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보면 주봉으로 보면 계속 같은 관점이에요. 자, 이렇게 급락 한번 나온 이후에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 자, 요 자리 지금 21선, 주봉상 21선 돌파해내지 못하는 모습. 하지만 저점은 계속해서 조금씩 올려가 나가고 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고, 자,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방향성을 결정해줘야 될 때가 왔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저점 계속 높여나가는, 저점을 낮추지 않고 높여나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 하지만 고점 또한 계속해서 뭐 높여나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박스권을, 작은 박스권을 보이고 있는데, 자, 지금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뭐, 한 1, 2주 정도 더 이렇게 횡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이후에 방향성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저는 하방보다는 상방의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거의 다 수렴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 요런 바닥, 지수상 바닥권에서는 조금씩 한번 매수 타이밍으로 삼아보는 것도 좋겠고요. 좀 올라왔을 때는 짧게, 최근 시장은 변동성이 상당히 크고 상승 하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짧게 매매를 하는 거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주봉 제가 고점을 좀 낮추면서 내려오는 게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이제 거의 고점에 갖다 붙여놨죠. 지금 고점을 연결한 라인, 그 정도 라인에 지금 거의 다 와 있는데, 다음 주 움직임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자, 900포인트 돌파해서 간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코스닥은 지금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차례 더 뿜어낼 수 있습니다. 일단 최근 시장과 정부에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을 살리려는 움직임, 그리고 코스닥 벤처 펀드가 잘 팔리면서 최근에 자금 유입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중소형주가 최근에는 더 매매해 볼 만한 그런 섹터로 보이고요. 대형주 최근에 좀 기고 있는데,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뭐 개인들이 많이 좋아하죠. 대형주는 좀 무겁고 변동성이 작고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투자하기 훨씬 좋은 장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들마다 투자 성향은 좀 다르지만, 뭐 제약바이오 같은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IT 같이 실적이 탄탄히 뒷받침되는 섹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중소형주도 상당히 좋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롯한 대형주들 위주의 장세였다면, 올해는 아무래도 작년 말부터 이어져 온 코스닥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들이 좀 더 투자하기 좋은 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대내외 악재가 계속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되죠. 무역 전쟁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또 시리아 터졌는데, 다음 주가 조금 우려스러운 게 결국에 주말에 또 공습을 했기 때문에 뭐 어떤 내용이 또 하루 사이에 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공습이 월요일날 국내 증시에 조금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뭐 저희는 이런 악재로 인한 하락장에서는 좋은 매수 타이밍으로 생각하셔서, 최근에 흐름이 완전히 꺾이지 않고 다시 좀 살아나려는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시장 일시적으로 밀릴 때는 좋은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원칙만 잘 지켜나가신다면 최근같이 좀 횡보하는 장에서도 충분히 좋은 수익 올리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일단 글로벌 악재들이 좀 산재해 있고 호재가 될 만한 것들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사드 보복 철회 정도이겠는데, 뭐 그쪽 섹터 또 하셔도 좋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권 이슈도 주의 깊게 보시면서 좀 눌림목에서 잘 매매하면 정치 테마주도 그렇게 위험한 섹터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테마주 매매하실 때는 먼저 선취매, 그 다음에 눌림목 매매, 그 다음에 손절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어려운 장입니다. 아직 여전히 어려운 장인데, 이번 주 뭐 지수 좋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랠리 나오기를 기대해 보고 있는 거고요. 시장 상황이 요새 변동성이 크고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매매보다는 단타로 좀 짧게 치는 것도
이런 장에서는 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그런 매매도 한번 같이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리아 공습 때문에 조금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